예, 영적 전쟁. 근데 저희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뭐 기독교적이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기독교적인 문제를 떠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다, 사실은. 예. 웬만한 그 정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학교,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LGBTQ, 그다음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깃발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겠다 하고 지금 들고 일어난 것이죠.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요. 교육감들이 이런 내용들을 학교 일선에다가 지금 보내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는 LGBTQ와 BLM 깃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정치적 사인판이나 옷에다가 문구들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정치적인 내용의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다 금지한다. 이런 오레곤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뉴버그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선생들에게 돈을 주고 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끔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특정 정치를 강요한, 특정 정치 부류의 목소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리가 아니다. 그들의 자리는 승인된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정책을 하는 전부이며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은 오레곤주의 이 뉴버그 교육청에 있는 조 모로 교육감은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주로 이 지방 검사들을 만나서 일단은 상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책으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이 민주당 쪽 급진 좌파 그룹들이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일이 잘 진행되길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브랜디 패너라는 교육위원은 매우 가혹하게 느껴진다. 이거 왜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표현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청 쪽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이네스 페니아는 학생들이 결정에 대해 충분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일부 학생들과 가족들이 차별을 경험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직접 딱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일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타주 북부에 있는 데이비스 교육청에서도 이런 그 LGBTQ 무지개 깃발하고 BLM 깃발을 건물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이라는 언론사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이 상징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바로 국무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공관에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깃발, 그 다음에 프라이드 깃발, 이 프라이드 깃발이랑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깃발을 공관에다가 걸게끔, 물론 그 기념일이긴 했습니다만 공관에다가 걸어도 좋다라고 다 보냈었죠. 그 나라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걸어라. 그리고 혹시 외교관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뭐 성평등이라든가 인종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과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라고 지시문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성평등을 겉에 내걸고 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해서도 인종평등이라는 명분을 겉으로 내걸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성평등은 진정한 성평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평등은 원래 남과 여가 평등하다라는 것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성이지만 그들은 똑같은 인격체다. 그래서 서로 간에 평등하자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지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적 선호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성평등 그러면은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남자거나 여자거나 하여간 양쪽 다 좋아하는 사람, 뭐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인격체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너와 나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존재지만 우리는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이건 얘기가 좀 다른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심각하게 아이들을 잘못 가리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네가 남자니 여자니라는 질문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나는 남자죠, 나는 여자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글쎄 너는 네가 생각을 해봐. 언젠가 네가 네 마음속에서 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남자다라고 하면은 너는 남자인 거고 네 속에서 나는 여자인가 보다 그러면은 그건 넌 여자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네. 그러면 그들은 남과 여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그 이분법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이기를 난 남자로 태어났으나 생리적으로는 하지만 내 속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결국 이분법적인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고 사실 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한테 너는 나랑 동격이야, 나랑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 전염병과 같다, 그것은. 코로나만 전염병이 아니라 정신병도 전염병일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